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망언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홍명보 감독의 끔찍한 전술적 무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오고야 만 것 같습니다. 물론 월드컵 전부터 홍명보 감독의 무능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체코전 우리 선수들이 하드캐리로 감춰져 있던 그의 미천이 이번 멕시코전을 통해 훨씬 더 심각하고 참담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어제 인터뷰를 통해 홍명보가 손흥민 선수를 후반 12분 만에 빼버린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 와, 진짜 이 인터뷰를 보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홍명보가 내뱉은 표현 하나, 문장 하나에 대한민국 축구를 망치고 있는 썩어빠진 속내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명보의 수준 이하의 전술적 식견과 시대착오적인 암담한 인식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왜 당장 이 체제를 엎어버리고 경질해야만 하는지 그 명백하고도 참담한 이유가 전세계 앞에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영국의 저명한 스포츠 분석 매체 풋볼 인사이트는 긴급 속보를 내며 대한민국 감독이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을 골이 필요한 순간에 벤치로 불러들인 건 축구 역사상 가장 멍청한 자책골이나 다름없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교체다. 한국의 벤치에는 전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며 조롱 섞인 멘트를 달았죠. 현지의 해외 축구 팬들조차 손흥민이라는 페라리를 줘도 운전할 줄 몰라 경운기 끌듯 하는 감독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 축구 전술 권위자인 마이클 콕스조차 자신의 SNS를 통해 상대의 집중 견제는 에이스의 숙명이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감독의 몫인데 프레시함이 필요했다며 존재 자체로도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에이스를 뺐다는 것은 나는 전술을 모른다는 항복 선언과 같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토록 전세계가 비웃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발언을 한 문장 한 단어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뜯어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비판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 월드컵 때 감독을 안 깔려고 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인 손흥민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은연중에 깎아내리고 모욕했다는 비판이 왜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추악한 그림자까지 진짜 아주 작정하고 무자비하게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홍명보 감독을 옹호하는 분이거나 대한축구협회 편인 분들은 불편해도 그냥 들으세요. 니들 문제가 좀 뭔지. 이게 왜 그토록 소름 돋는 비극이냐면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한 한 번의 경기 패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불투명한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참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의 발달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그 자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선수들은 유럽 빅리그를 호령하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대급 황금 세대를 구축했습니다. 팬들은 이 위대한 선수들을 지휘할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유능한 외국인 명장을 간절히 원했죠. 실제로 여러 해외 명장들이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해도 우리는 드디어 선진축구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특히 정몽규 회장과 그 밑에서 기생하는 보이지 않는 임원진들은 대중의 염원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투명해야 할 감독 선임 과정은 그야말로 철저한 밀실 야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해진 절차도 명확한 평가 기준도 없이 수많은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들러리로 세워둔 채 갑작스럽게 홍명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번역하자면 이것은 우리는 전술적 능력이나 글로벌 트렌드 따위는 관심 없고 오직 우리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는 협회 라인의 꼭두각시가 필요하다. 이런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주인공인 우리 선수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속팀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술가들과 호흡을 맞추며 최첨단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 마크만 달면 쌍팔년도식 정신력 축구, 해조 축구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어 집중 견제를 당하며 처절하게 그라운드를 구를 때 벤치의 홍명보 감독은 아무런 전술적 해답도 주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죠. 그래놓고 내뱉은 말이 프레시한 선수가 나가는 게 좋을 거라 봤다니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대중도 언론도 홍명보 감독의 엉망진창인 전술과 인터뷰를 보며 그저 능력이 부족하다, 감이 떨어졌다며 조롱 섞인 비판만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이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것이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부조리한 협회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홍명보의 무능 뒤에는 정몽규 독재 체제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협회 임원들의 더러운 이권 카르텔이 따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이 모든 부조리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천문학적인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금이 대한축구협회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소름돋는 일이냐면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대로 된 외부 감사조차 회피하며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행정 전문가들은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스포츠계의 바티칸이다. 엄청난 자금이 흘러가지만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쓰였는지 외부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선진국이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받고 해체 수준의 재건축을 거쳐야 할 미친 행정이다. 국민의 돈을 쓰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개돼지 취급하는 이 아나무인격 태도가 정말 기가 찹니다. 두 번째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이 전략입니다. 정몽규 회장과 보이지 않는 밀실 임원들은 현대 축구를 이해하는 똑똑하고 주관이 뚜렷한 외국인 감독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당한 지시나 구시대적인 행정에 반기를 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카르텔 안에 속해 있으면서 방패의 마귀가 되어줄 2002년의 영웅이었습니다. 홍명보를 앞세우면 그가 가진 과거의 후광 덕분에 대중의 비난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란 알량한 계산이 깔려 있던 겁니다. 그 전에 클린스만도 뭐 할 말이 없죠. 실패하면 감독 탓으로 돌리고 꼬리를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과거에 박지성과 이영표가 홍명보와 축협을 비판했을 때 홍명보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걔네가 한국 축구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따위 말을 한 게 떠오르니까 더 열이 받네요. 세 번째, 가장 구역질 나는 역겨운 진실은 바로 날로 먹으려는 비양심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과 본선에서 만약 우리 선수들이 그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처절한 투혼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승리를 쟁취하고 대박을 터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합니다. 협회 임원들은 스멀스멀 기어나와 이것이 바로 협회의 훌륭한 안목과 지원 덕분이다. 우리의 선택이 맞았다면서 또 공항 입국할 때 정몽규 기어 나와서 선수단 옆에 서서 사진 찍으려고 했겠죠. 모든 공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는 데 썼을 거라는 겁니다. 선수들의 피와 땀을 담보로 자신들의 더러운 철밥통을 지키려는 이 소름돋는 진흙밭, 이게 바로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옆나라 일본을 보시죠. 과거 우리가 한 수 아래로 깔보던 일본 축구가 지금 전세계 업계가 경악할 만한 압도적 강점과 무기를 휘두르며 글로벌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승을 노린다는 네덜란드와 무승부, 한때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했던 르나르 감독의 튀니지를 4대0으로 갖고 놀아버렸죠. 일본 축구협회가 구축한 시스템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고 압도적입니다. 이 기술과 전략이 왜 기존의 판을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걔네는 100년이라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아래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전술 분석과 유소년 발굴, 그리고 유럽 현지에 거점을 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더 이상 개인의 기량이나 정신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유럽 빅리그 수준의 현대 전술이 국가대표팀에 그대로 이식되어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유럽의 스카우터들과 현지 매체들은 일본의 시스템에 두려움과 감탄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한 디렉터는 일본은 이제 아시아의 팀이 아니라 완벽한 유럽식 시스템을 갖춘 강호다. 협회의 체계적인 행정력과 투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축구를 뿌리째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선수들의 이름값은 레알 마드리드급인데 협회의 수준은 80년대 조기축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뼈아픈 조롱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의 격차입니다. 시스템이라는 압도적인 강점으로 무장하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일본을 보며 우리는 언제까지 2002년 4강 신화라는 과거의 한성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술도 없이 프레시함이 필요해서 뺐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감독과 세금 낭비를 당연시 생각하며 뒤로 숨는 협회의 부조리를 참아야 합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된 체계적인 지원과 현대적인 전술을 만났다면 지금쯤 세계 축구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 놓았을지 상상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들이 가진 압도적인 잠재력을 협회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참히 짓밟고 있는 역사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능한 정몽규 독재 체제와 그 아래서 벌어졌던 불투명한 행정들에 대한 처참한 심판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몽규가 진짜 사퇴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눈치 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다시 어떻게든 그 자리로 기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나 시선과 전혀 공감대가 없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인간이거든요. 지금 협회 내부 분위기가 진짜 궁금합니다. 여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국회 창원과 시위를 통해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인 불투명한 자금 집행과 밀실 행정을 낱낱이 파헤치려 들고 있습니다. 변명과 책임의 피로 일관하던 그들의 화법은 이제 더 이상 대중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경쟁자인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아시아 아니 세계 축구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제발 이제는 2002년의 그 좋았던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비상하기 위한 그 첫걸음은 단연코 이 썩어빠진 더러운 세력들의 완벽한 척결입니다. 혈세를 낭비하고 선수들의 고열을 짜내는 독재와 뷰저리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한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감시와 분노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들의 오만한 철밥통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과연 버티기로 일관하는 축협의 이름 모를 임원들과 끝까지 전술적 무능을 포장하는 홍명보 감독이 언제까지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홍명보한테 20억은 아니죠. 곧 벌어질 피바람 부는 국정감사와 여론의 심판 앞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홍명보가 진짜 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거죠? 댓글로 거침없는 의견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 영상에서 더 시원하게 터뜨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축구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입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해.